언론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6일 법원이 이진숙, 김태규 2인 방통위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업에 계시는 그 KBS, MBC 공영방송에서 지금 구성원들이, 언론인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두 분의 위원장님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 그리고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도 치고 좀. 네. 저는 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가만 계셔가지고 치는 게 맞나 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판단이 옳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진짜 너무 그 뙤약볕의 과천으로 또 막 여러 군데로 뭐 투쟁 많이 하러 다녔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MBC에게 좀 시간을 벌 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판결 결과 어떻게 좀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하여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죠.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정말 조마조마했었고 이 판결이 집행정지가 안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새 방문지 이사진이 출근해야 되고 그렇죠. 그 출근하면 어떻게 싸울까 이거 이제 결정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27일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법원에서 정말 용기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셔서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상당히 안도감을 갖고 있고 저희가 사실 어렵게 지금의 MBC 상황을 복원해낸 거고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많이 MBC에 대한 신뢰를 해주시고 신뢰도도 이제 최고조에 더 올려야겠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MBC로 돌아가야 되나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법원 덕분에 좀 상당 기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겁니까? 근데 일단은 항고심을 봐야 되고요. 방통위가 즉시 잡혔습니까? 아직은 안 잡혔어요. 즉시 항고를 했으니까 이제 기일이 잡힐 텐데 아마 뭐 신문기일부터 잡히겠죠. 신문하고 이제 결정 나올 텐데 항고심 결정에서 만약에 이게 뒤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본안소송 1심의 본안소송 판결 30일 뒤까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안소송이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작년에 집행정지 된 건 그 건의 본안소송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고심만 넘긴다고 하면 본안소송 1심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항고심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그것도 없습니다. 뭐 정말 뭐 진짜 막 피말리는 심정으로 우리 언론인들이 하루하루 이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이제 현업에서 충실히 언론 보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상현 위원장님 부러우시죠?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 관심 있게 지켜봤고, 뭐 권태선 MBC 박문진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 처음에 해임당했을 때 이제 그 소송 결과도 좀 잘 나왔었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뭐 남영진 이사장이나 그 김희철 사장의 해임 처분과 관련한 가처분이 사실 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되면서 지금의 방민 체제가 이제 들어섰던 거였고,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 같은 7월 31일 이제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에 대한 이제 뭐 임명 추천이 되었고, 이제 KBS 이사는 8월 1일 다음 날 바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런데 MBC의 박문진 이사님들의 임기가 8월 12일까지였고 저희는 이제 이사님들의 임기가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8월 31일. 8월 31일까지죠. 그래서 그 MBC 이사님들의 임기가 사실은 좀 더 바듯했기 때문에 빨랐기 때문에 일단 MBC 먼저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유심히 봤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저희들도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MB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27일에 이사님 몇 분들이 이제 추천 및 임명에 대한 이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제 신청을 넣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통위가 막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김태규 체제에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항고 들어가고 KBS에 대해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니까 정부가 네.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때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정부 자체는 네. 어쨌든 행정부이면은 네. 사법부를 신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법부의 재판부를 못 믿겠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민사와 관련돼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형사와 관련해서 한 번 있었는데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데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하고 관련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부가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같은 이 정권 하에서는 워낙 이제 예상 못하고 기이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라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법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좀 이 신청인과의 무슨 관계라든지 뭐 이해 충돌이 됐든가 하든지 그런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재판 결과 이제 비슷한 MBC 재판부가 KBS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고 해서 MBC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정부가 그것도 기피 신청을 한다는 그 모양새도 너무 반대로 뭐 보면 유사한 MBC 사례를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KBS 사례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에 이화영 사건 때도 그 상당히 이제 재판부하고 그 변호인단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화영 측 변호인단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KBS 구성원들은 지금 MBC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전직 KBS 기자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쓰면서 MBC 계속 뭐 이사진들이 박문진 이사진들이 구체적으로 막 법률 대응도 하고 뭐 이런데 KBS 구성원들은 마치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물론 이제 뭐 관심 있게 언론 상황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건 아실 거고 그 말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간의 사정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오해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사실 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박문진 이사님들과 이제 KBS 이사님들께서 좀 긴밀하게 교류를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셨다라고 전해 들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방통위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했는데 약간 좀 다르죠. 이제 박문진 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박문진이 임명을 하고 KBS는 박문진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뭐 좀 그런 단계도 다르고 KBS 사장은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리고 이사들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이런 식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논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MBC가 8월 12일까지였기 때문에 MBC가 먼저 좀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루트에서 KBS도 같이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그런 차이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뭐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좀 소위 얘기하면 좀 판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MBC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KBS도 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그 미주알 고주알 다 뭐 퍼뜨리고 다닐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식의 또 교감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들었는데 사실 이런 내용까지는 뭐 얘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